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봉황의 눈을 뜨다. 이 내용은 박세당 시의 세안을 이야기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박세당이라는 분은 아주 독특한 도인인 것 같습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이고 벤처 사업가이면서 생명 철학자이고 동화 작가이고 문화 평론가이고 언어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민족의 고대 역사, 마고 신화를 공부하시는 분이고 천부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공부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복 입은 도인. 이런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인이 말씀하시길 지금 현재 우리 한민족의 자칭 타칭 도인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통계를 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만 명에 달한대요. 상당한 정신적인 나라, 영성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 썸네일의 그림을 봐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가? 탁 떠오르는 생각. 한반도의 지도가 보이죠,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대선을 불과 7일 앞둔 어느 날 강남의 한 호텔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송년회를 했다. 2012년 대선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를 말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뻔한 주제를 가지고 8명의 연설자가 저마다의 행복론을 강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연설자가 느닷없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한 사람당 5분이 배당된 간단한 강연에 무슨 빔 프로젝터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순간 화면이 드러나자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새 그림이 떠올랐다. 썸네일에 사용된 그림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달처럼 보였는데 그림의 상단에 적혀있는 천부봉황 개정도, 즉 하늘 봉황이 눈을 뜨다는 제목을 보고서야 청중들은 그것이 봉황인 줄 알게 되었다. 웬 봉황 하는데 연설자가 봉황의 머리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가 한반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한반도가 머리이고 일본이 왼쪽 날개, 북경, 상해, 산동반도를 포함한 중국 동부 연안이 오른쪽 날개, 만주가 몸통인 봉황의 형태를 알아채고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연설자는 그날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심볼인 천부봉황이 드디어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이분도 참 독특한 도인이죠. 참 대단한 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봉황 개정도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명상에 들어갔는지 아무튼 조용히 고요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세계 지도가 탁 떠올랐다는 것이죠. 세계 지도가. 그리고 그 세계 지도가 봉황의 모습으로 보였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그 봉황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봉황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이 눈을 탁 뜨더라는 것입니다. 봉황이 눈을 탁 뜨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던 봉황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한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즉 남북 통일의 시기를 포함한 가까운 동북아의 미래를 비교적 간결한 어조로 예언하였다. 천부봉황은 단연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연설자에게 달려가 인사를 하고 마치 즐거운 한편의 축제 같았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새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련의 엄청난 변화들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발생한 사건들은 그새 우리가 단단히 신경 쓰지 못한 모든 지부를 날 것으로 드러냈고 수습하는 과정 또한 답답한 우리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세월호 사건을 말하겠죠. 한국인은 이제 막 꿈에서 깨어나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그러는 동안 단지 퍼주지 않기만 하는데도 통일은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어떻게 살 것인가? 봉황의 머리로서 한국은 동북아의 조종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토끼나 호랑이가 되어 잡혀 먹히거나 문제아가 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고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민족의 대각성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고 이 연장선에서 또 한 번 번영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와 인류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12년 때부터 이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감추어졌던 그런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이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시기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각성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민족 종교에서는 개벽의 시대라고 하죠. 개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있던 게 드러나고 그리고 드러난 것은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나면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서서히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황으로 보셨는지 참 신기하죠. 토끼나 호랑이로 보통 우리나라의 지도를 토끼로 보거나 호랑이로 보는데 이분은 더 나아가서 봉황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봉황은 사실 가장 높은 존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한민족이 깨어나지 못할 때는 나약한 토끼나 그리고 조금 기운이 왕성한 호랑이로 보았지만 실제는 봉황이라는 것입니다. 봉황. 그동안 잠들어 있던 봉황의 눈을 떴으니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가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석도 말했듯이 지구의 뿌리는 간방에 있다라고 또 동방삭은 말했습니다. 뿌리니까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지도를 이분은 봉황으로 보지만 또 뿌리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형태가 뿌리에 해당하고 중국이 나무 가지 넓게 퍼지잖아요. 뿌리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우리 한반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는 간방에 속하고 별자리로 볼 때는 동방정룡의 끝자리, 각항저방 신미기, 기성의 기운을 받고 있는 땅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천상 28수에서 동방의 끝, 기성의 영향을 받는
동방청룡 각항저방 신미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성의 기운을 가장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익산 삼기산이라고 합니다. 그 기자가 같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삼기산에 지구에 혈자리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도인도 있더라고요. 저도 삼기산 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평범한 산이에요. 그냥 뭐 야산,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 산인데 거기에 지구에 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기자 삼기산으로 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언하기를 그 삼기산의 기운을 받은 한 존재가 나타난다. 그 사람이 한민족의 부흥을 이끌 선도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정치인을 말하는지 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삼기산에서. 그 기운을 받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는 도인들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앞으로 있을 수 있죠. 잘 견뎌내고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도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도인들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